상속주택 조심하자. 정석책자 123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부친이 갑자기 사망을 해요. 그래서 상속주택을 내가 받게 되면은 2주택자가 돼버리죠, 갑자기. 근데 이 경우에 내가 만약에 기존에 갖고 있던 일반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를 안 해준다 라고 하면 좀 불합리하죠. 왜냐면 이 주택은 부친이 사망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취득했잖아요. 얼떨결에 취득했는데 이걸 가지고 너는 2주택자니까 비과세 안 해줘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라 그러는데 그 요건이 있어요. 요건은 첫째, 사망 일현재 일반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을 것. 이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것. 부친하고 나하고 별도 세대일 때 얘기예요. 부친하고 나하고 별도 세대에서 나는 원래 한 채밖에 없었는데 부친이 갑자기 얼떨결에 사망하는 바람에 나한테 한 채를 줬다. 이 경우에 이제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여기서 피상속인이라 하면 사망자를 얘기하죠. 이 피자를 피 흘리고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 흘리고 죽은 사람. 그래서 피상속인은 사망자를 말한다. 그리고 일반 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것. 일반 주택을 당연히 먼저 양도할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양도 일현재 일반 주택은 기본적으로 비과세 요건은 충족하고 있어야 되니까 2년 보유는 당연히 비과세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니까 이 요건은 충족해야 될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2017년 8월 2일 날 이제 파리 대책이 발표되면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2년 거주 요건이 도입되잖아요, 이날. 그래서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2년 거주를 해줘야 된다. 2017년 파리 대책 이후 8.3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동시에 충족할 것. 그래서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망 당시에 이미 일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은 이거는, 자,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된다는 거는 상속주택이 얼떨결에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있던 주택을 팔 때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상속받은 이 물건 자체를 팔 때는 이거는 이제 과세가 됩니다. 그건 좀 알아두시고, 자, 2채 이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 판단. 내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부친이 주택을 2개 갖고 있었어요. 우리 형도 주택을 하나 갖고 있었어. 그러면은 부친이 만약에 사망하면서 이 2채를 A는 나한테 상속을 시키고 B는 형한테 상속을 시켰다. 그러면 나도 내가 갖고 있던 주택 팔 때 비과세, 형도 자기가 갖고 있던 주택 팔 때 비과세, 둘 다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까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때는 그 상속주택이 여러 채가 있을 때 유일하게 한 채만 혜택이 가능해요. 유일한 한 채. 그게 뭐냐면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자가 먼저 선자인데 법에서는 딱 한 채만 상속주택으로 진정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건데, 이 A하고 B 중에 그러면 뭐가 과연 상속주택이 되냐라고 했을 때 2채 이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 판단.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상속주택이 된다. A를 아빠가 30년 보유했고 B를 5년 보유했어요. 그럼 이 2채 중에 A가 상속주택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보유기간이 예를 들어서 똑같다. 둘 다 5년씩 보유했다. 그러면 이제 2순위가 거주기간, 그러니까 아빠가 여기 거주한 이 둘 채 중에 한 채 어딘가에 거주를 했겠죠, 아빠가.
거주한 기간이 긴 주택이 상속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 4순위가 이렇게 있는데 보거한기예요. 보거한기. 저는 이걸 소유기간을 이제 보유기간으로 바꿔서 보거한기로 이제 암기를 했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보거 두 개에서 사실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자 보세요. 이게 만약에 30년을 A주택을 내가 30년을 보유를 했다. 아빠가. 그럼 A주택이 상속주택이 되잖아요. B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니에요. 이게 B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니다. 그래서 A를 상속받은 나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한데 B를 상속받은 형이 본래 갖고 있던 주택을 팔 때 비과세가 안 된다. 왜냐하면 상속을 받았다고 상속주택이 아니라니까요. 자, 상속을 받은 주택 중에서 여러 개 중에서 유일하게 한 채만 상속주택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게 바로 선순위 상속주택이다. 선순위 상속주택을 과연 그럼 무엇이 선순위 상속주택이냐라고 했을 때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1순위다. 만약 보유기간이 똑같다면 거주기간이 가장 긴 거. 이렇게 해서 형은 보유기간이 30년, 5년 짧은 거를 받았으니까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받았지만 상속주택을 받은 게 아니다. 따라서 형은 본인이 갖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내용이니까 알아두시고. 그래서 선순위 상속 A를 갖다가 우리가 A를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표현을 하고 흔히 선순위라는 표현을 빼고 그냥 상속주택이라는 표현을 쓰죠. B는 그럼 뭐냐? B는 사실 일반주택이에요. 이게 그냥 일반주택. 뭐 이걸 어떤 이제 전문가들은 후순위 상속주택이라고 표현하는데 똑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속주택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자, 이건 잠깐 메모를 좀 할까요? 자, 이 주택이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에요. 그래서 이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내가 받으면은 가능해요. 상속주택 혜택이 가능한데 만약에 내 와이프가 받거나 내 아들이 받았다.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얘가 손자죠. 이 경우는 내가 안 받고 만약에 이쪽에서 받았다고 치면은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왜냐면은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주택을 상속인이 받아야 된다. 상속인이. 자, 며느리나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았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 상속인 외의자라고 할까요? 상속인 외의자는 설령 이걸 받았더라도 자, 내 와이프가 만약에 시아버지한테 이거 받고 우리 세대가 유일하게 갖고 있던 주택 하나를 팔았을 때 비과세가 될까 안 될까 했을 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게 지금 국세청 예규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깊숙한 내용이긴 한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상속주택을 반드시 상속인이 받아야 된다. 상속인 이해자가 받았을 때는 설령 선순위 상속주택을 받았을지라도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꼭 알아두시고 주의사항으로는 우리가 일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얼떨결에 받았을 때 이걸 마치 없는 것처럼 간주를 해서 왜냐하면 내가 특이한 게 아니잖아요. 얼떨결에 받은 거니까 이 경우라면 일반 주택을 팔 때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상속주택을 양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친에게 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한다.
이러면은 과세가 돼요. 이거는 과세가 되는데 이 과세는 이제 상속 받고 나서 5년 이내에 매각했을 때는 일반 과세. 근데 5년이 지난 다음에 팔았다. 5년이 지난 다음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팔았다. 이러면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를 맞을 수 있어요. 중과세. 왜냐하면 5년이 지났다. 왜 그런 것 같아요? 5년이 지나면 이건 투기나 다름없다 이거죠. 우리가 부친한테 강남에 있는 주택을 하나 상속받았어요. 근데 이게 집값이 이렇게 오르다가 한 몇 년 지나니까 막 이렇게 올라요.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거죠. 한 5년 정도 지나고 났을 때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많이 오르잖아요. 말도 안 되게 오를 수 있다는 거죠. 투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5년 내에 파느냐 5년 후에 파느냐에 따라서 이 상속주택 자체를 상속주택이 일반 과세 되느냐 중과세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 그 다음 그러니까 이 경우라면은 얼떨결에 받은 걸 제외한 이유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케이스는 상속주택이 먼저 상속으로 인해서 주택을 받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거 일반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가 될까요? 지금 위에서 만약에 일반주택이 내가 원래 한 채 갖고 있었는데 난 이거 당연히 비과세 받아야 되는데 부친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얼떨결에 하나 취득하는 바람에 두 개가 돼서 비과세를 못 받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이거는 비과세를 인정해 주는데 요거는 기존에 원래 주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부친한테 주택을 하나 받았는데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일반주택을 하나 취득한다. 이거는 약간 투기로 본다 이거죠. 투기로. 투기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방금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그거고 근데 이게 지금 요 두 번째 케이스가요. 이게 아주 옛날에는 비과세를 해줬어요. 아주 옛날에는 뭐라고 할까요? 아주 옛날에는 비과세가 가능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강남에 있는 주택을 하나 상속받았어. 근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택을 하나 더 투기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과세가 가능했으니까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이 주택을 팔더라도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야 이거는 다주택자를 자꾸 양산해 낸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2023년 2월 15일 날 법을 개정을 해서 요때 이후에 만약 일반주택을 취득했다. 2013년이죠. 2013년 2월 15일 이후에 이 일반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비과세가 안 되고 과세가 된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근데 아주 옛날이라면 이 일반주택을 2023년 2월 14일 이전에 취득했을 때 얘기예요. 당연히 상속주택도 그 전에 취득했겠죠. 순서가 이게 first 이게 second니까 취득 순서가. 어쨌든 2023년도 2월 15일 이후에 이걸 취득했느냐 아니면 2월 14일 이전에 요걸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일반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되느냐 과세가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지금 이 그림에 나온 대로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일반주택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인정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가 양산되는 폐해가 생겼다. 그래서 2013년도 2월 15일 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먼저 취득한 상태에서 이런 경우라면 이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가 된다.
라는 점을 주의사항으로 좀 알아주셔야겠습니다.